일단 2022년의 변호사 마케팅의 트렌드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화 그리고 유튜브. 안녕하세요. 시급마케터 조사장입니다. 먼저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사과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어나오는 영상에서 제가 얼굴로 승부한다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상을 확인하니 얼굴이 망했네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함부로 얼굴 타령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오늘 출근 전에 씻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샤워까지 한 얼굴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로 승부하는 시급마케터 조사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그동안 변호사님들의 유튜브 제작이 좀 많아져서 제 영상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찍을까 합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카메라 옆에 섰으니까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 변호사 마케팅의 트렌드와 2023년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의 변호사 마케팅의 트렌드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화 그리고 유튜브. 먼저 유튜브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고급화에 유튜브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인기가 많았던 시기는 정확히 2019년도였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셨는데 2020년 들어오면서 사실상 살짝 분위기가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다시 유튜브가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일단 왜 2020년에 유튜브 인기가 줄어들었나 하면 실제로 유튜브에 막 뛰어들었을 때는 희망을 갖고 뛰어들거든요. 유튜브가 대세라고 생각되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아요. 물론 잘 되는 분도 계셨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홍보 효과를 체감하는 수준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변호사님이나 법무법인에서 유튜브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부터 변호사님들의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저마다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유튜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유튜브로만 매출이 발생하고 고객이 반응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신 거죠. 즉 유튜브도 그냥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채널인 거지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가면 거의 100% 유튜브 관련된 문의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적극적으로 문의하신 분이 많지 않았고 실제로 뭐 무쓸모다 이런 의견도 많았으니까요. 아무튼 2022년에는 유튜브가 무척 활성화되었다는 게 첫 번째 트렌드였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아까 고급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고급화라는 게 단순히 말 그대로 고급스럽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컨텐츠가 다양해지고 퀄리티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대부분 홍보에 법률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공 사례라든지 실제 변호사님의 다양한 외부 활동, 실제 사건 후기 또는 고객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질문이나 사회 현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객들은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형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컨텐츠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이 변호사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률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야. 이런 확신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률 정보보다는 난 이런 성공 사례가 있어. 난 이런 외부 활동에 나가고 있어. 난 이런 위촉장을 받았어. 난 이런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 있어. 이런 게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도 예전에는 변호사님의 사적인 카톡 대화나 외부 활동을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객에게 믿음을 주게 만들고요. 외부 활동이나 방송 출연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블로그나 SNS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상시 발생할 수 없는 외부적인 이슈가 있어야 발생할 수 있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상시로 발생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유튜브를 하게 되면 고객은 변호사님의 얼굴을 보고 듣고 스타일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에 대한 심리적 믿음이 발생해요. 얼굴 다 내놓고 하니까 잘하겠지, 전문가겠지 하는 최소한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유튜브는 유튜브, 블로그는 블로그 따로 홍보를 생각하고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유튜브, 블로그, SNS 또는 다른 홍보 수단이 하나의 컨텐츠로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컨텐츠 자체가 고객이 봤을 때 매력적이고 다양하면서 관심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변호사님이 가진 수많은 컨텐츠를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즉, 변호사님이나 법무법인에서 이런 좋은 컨텐츠를 계속 발굴해야 하고요. 대행사에게 그냥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계속 소통하고 자료 공유하고 홍보에 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은 변호사님이나 로펌에서 내부의 홍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님이 직접 대행사와 홍보 관련해서 계속 소통을 하세요. 난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분도 물론 아직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오는 곳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함께 홍보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자료도 공유하고 의견도 주고받고 하는 곳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은 어떨까 예상을 해볼게요. 한마디로 종합하면 다양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블로그는 고급화 플러스 다각선 전략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는 컨텐츠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채널 내에서도 사적인 컨텐츠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든 유튜브든 컨텐츠가 해당 채널 내에서 그냥 소진되는 게 아니라 같이 연동되고 활용되는 일종의 원소스 멀티 유즈가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다소 산만하고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시크마케터나 로이어에 대해 문의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마케터 조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